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어느덧 이 5월의 끝자락입니다. 5월 한 달간 분양권 시장을 살펴봤더니 거의 폭주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그 종전의 최고치를 무려 16%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기존 분양권의 경우 이미 이렇게 흥행을 확인한 데다가 청약 대출 규제를 피한 만큼 당분간 이러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과열될 경우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한다. 이 신중론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고민도 이와 함께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 이 투자의 방향 제시까지 해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열어놓고 있죠. 02-2077-639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ANC 자산관리 김연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속 시원한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연아 대표님 상담 받고 싶어서 기다린다고 해요. 네. 전화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남미사 13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와 매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조언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보유와 매도 사이 저희가 방향 제시해드릴게요. 하남미사 13단지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도를 좀 줄이고 싶은데요. 네, 줄였네요. 네. 자, 지금 입지를 한번 보면은요,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단지예요.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인데, 예. 43,000세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도시급, 거의 그런 신도시급의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남 미사지구가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은요, LH 중심으로 해서 LH 분양받으신 분들 가격대가 민영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가격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같은 경우 미사 강변 13단지는요, 바로 중심 상업지역 인근에 있거든요. 또한 여기는 5호선 연장선 내년 개통 예정인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어요. 원래 지하철 개통은요. 1, 2년도 늦춰질 수도 있지만 자 5호선 연장선이라는 호재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9호선에 대한 연장 계획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장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5억 한 중반대 지금 LH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LH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LH 아파트가 5억 중반대 지금 형성되어 있다면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후반에서 7억대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네요. 네네. 하남미사 13단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수지에 있는 신봉자이 3차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 아닐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자 이번에는 수지에 있는 신봉자이 3차 아파트 저희가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좀 가슴 아픈 지역인데요. 여기 아이고.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입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초반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요. 지금 LG빌리지 앞에 있죠. 성북동이거든요. 여기는 성북동 LG빌리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큰 가격자,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가 지금은 거의 40%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최고점 대비해서. 자, 그런 아파트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인 같은 경우는요. 김포 신도시나 다른 지역 남양주나 자 이런 지역처럼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그래도 LG 친봉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학교
초등학교. 자,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학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좋고 주거환경 괜찮은데 역에서 좀 먼 느낌. 여기에서 역세권이 아닌 거. 거기에 조금 단점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철저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다. 대신 이런 아파트들은요. 가격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가격 상승을 이루거나 낮게 흐르거나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정권이라고 그러죠. 안정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호재에 의해서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크다면 여기는 가격 상승폭이 아주 작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크게 떨어질 때 여기는 얇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아파트를 실거주 위주의 철저한 아파트, 그러니까 철저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 그냥 본인의,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형편에 맞게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을 때 되려 파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파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조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이뤘을 때 이동하시는 게 오히려 가격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하시는 것보다 좀 가격대가 조금 하락했을 때, 용인시 전체의 가격대가 조금 하락했을 때 그때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다른 아파트 가격과의 갭 차이를 줄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지구 LG 신봉자의 3차 아파트였는데요. 실거주 목적에 부합한 곳,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나 하락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수하기 직전에 또 잘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인데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갈까요? 김포 신도시가요. 예전에 미분양 무덤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정권이 바뀌어서도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은요. 자, 입지에 따라서 또 여기가 가격 변동폭이 큰 곳이 바로 용인하고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은요. 내가 산 가격이 최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산 평형대 아파트가 내가 팔고 싶을 때 매매를 못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우선 신동아 파밀리에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올해 분양하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급량이요. 1만 세대입니다. 올해 말까지 1만 세대 분양 예정인데, 자, 1만 세대 중에 5천 세대가요. 이 신동아 파밀리예요. 자, 신동아 파밀리인데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김포 화물트럭 터미널 입구, 자, 김포공항 바로 옆에 보면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까지의 접근성 때문에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 가격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지금 얼마에 분양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어요. 옆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 지금 전체적인 가격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이 가격대와 견주었을 때,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김포 도시철도 이제 이렇게 이쪽 인근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좀 더 떨어졌거든요. 조금 더 밀려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에서 한번 가격부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형대. 84제곱미터도 많아요. 여기 지금 김포는요. 자, 최소한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면 24평 아파트거든요. 자, 24평 아파트 정도로 분양을 받으시고요. 제가 적정한 가격을 어디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3억에서 3억 초반까지는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 서울 접근성 좋고요. 일산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중요한 건 일산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에서는 접근을 해도 된다. 대신 대형 평수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4평도 웬만하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20평대 아파트에 진입하시면서 3억 언저리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진입을 하시면 안정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서두르시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다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하셔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철저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를 하신 후에 다만 이 소형 평형대에 대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남아있으니까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원구 상계동 은빛 1단지 아파트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꼭 분석해 주세요. 네, 꼭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봅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7호선 수락산역 인근이거든요. 자, 여기 아파트들은요, 대부분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다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재건축 연한이 30년 다 돼가지고 거기가 바로 노원구다. 자, 노원구는요, 학군이 우수해요. 학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군 우수한 거에 비해서 소형 아파트도 많고요. 거기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민들 살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지역을 얘기할 때요. 언제든지 진입해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요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해도 되는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소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정권 아파트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소형 아파트 가격대가 강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시세 차익 보신 분들, 자, 저는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오히려 역세권으로요. 자, 앞으로 재건축 이주가 시작될 수도 있는 30년 연한이 다 된 아파트 쪽으로 가격대 비슷비슷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자, 7호선, 4호선, 그 다음에 1호선 창동역까지. 자, 호재가 있는 곳으로 지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거기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요. 재건축 호재 있는 곳 아니면 1호선 창동역 인근에 그 차량기지 개발하잖아요. 자, 그 인근으로 이주를 하셔서 오히려 다음에 앞에 미래를 보시고 더 전망을 밝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단지도 앞으로 뭐 가격이 막 크게 하락한다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 아니고요. 소형 아파트고 살기 거주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아파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재테크 측면에서는 노원역 인근이나 아니면 7호선, 4호선, 1호선, 1호선, 4호선 다 더블 역세권인 특히 더블 역세권인 쪽으로 움직이시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 올리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빛 1단지 아파트와 관련한 매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상담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송파구 가락동 우성 1차 83제곱미터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까요? 네,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건지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지역 아파트도요,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우성 아파트, 금호 아파트 질문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주민이라면 제가 조합장이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연한 30년 됐기 때문에 근데 금호 아파트가 20년 됐어요. 자, 20년 됐는데 두 개 단지를 합쳐서 재건축을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땅 형태를 보면은요. 앞으로의 전망에서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재건축은 이제 자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땅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길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앞으로 전망. 자, 전망은요. 여기는 이렇게 분석할게요. 자, 재건축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9호선 들어설 예정이죠. 9호선 들어설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송파 헬리오시티가 내년 말에 입주를 해요.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아파트가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인근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갑니다. 인근 내려가는데요. 다시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요. 가격대는 매매 가격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다시 올라서고요. 자, 그 기간만 버티시면은요. 앞으로 전망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가락시장역 주변으로 해서 가락시장 현대화가 돼가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보면요. 문정법조지구, 그러니까 문정법조타운이라고 하죠. 자, 문정법조타운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들어서는데, 자, 업무지식센터 지금 계속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검찰청 다 이전을 하고요. 자, 업무지구가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유입인구가 늘어나죠.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들이 진입했을 때 가격대를 보면은요. 인근 아파트 가격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평대 아파트, 24평 아파트 가격이 5억 중반 정도예요. 자, 그러면 진입할 때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측면에서는 진입이 굉장히 쉬운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개발 호재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 가치도 같이 누릴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를요. 나쁘다고 안 했어요. 저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치를 더 높이시려면요. 장기 보유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할게요. 예, 송파구 가락동 우성 1차 아파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전략을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바로 이어서 해드립니다. 김연아 대표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서초구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 02-2077-6393번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생생한 부동산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먼저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통건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그리고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보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눈여겨보는 것보다요. 제가 여기 사무실에 위치해 있어요. 양재시민의 여기에 있었군요. 네, 바로 2번 출구 앞에 있어서 너무나 여기서 잘 알고 계시겠어요. 변화하는 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요. 아, 그렇군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가 하나 들어서면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도 하고 자 그렇게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쪽이 바로 이제 구룡산이에요. 굉장히 좋죠. 구룡산에다가 여기 청계산, 그 다음에 우면산. 자, 자연환경은 이만큼 뛰어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양재천이 따라가고요. 또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다. 뭐랄까요. 도심 속의 전원단지처럼 꾸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통망도 굉장히 좋죠. 교통망도 바로 이쪽에, 자, 양재대로로 이동하면은요, 쭉 가면 바로 송파구. 자, 이쪽으로 강남대로로 가면은 강남역.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또 경부고속도로. 외부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통팔달 뭐라고 하는데 사통팔달. 사통팔달. 예. 죄송합니다. 사통팔달. 저도 헷갈려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는요. 자, 무조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큰 땅 옆에다가 투자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양재 화물트럭터미널 3만 평이에요. 바로 인근에 있고요. 3만 평 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양재 꽃시장이죠. 그냥 꽃시장이 2만 평이에요. 2만 평. 거기에 양재 양곡 도매시장도 있어요. 양곡 도매시장이 약 한 8천 평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데가 양재 하나로마트 부지도 개발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개발할 예정인 곳이 많고요. 또한 KT, LG 연구소가 약 2만 4천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고밀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양재 R&CD 특구로서 앞으로 입지가 굉장히 우수해진다. 지금도 뭐 R&D 센터가 굉장히 200군데 이상 모여 있거든요.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다 모여 있는데, 자, 이 지역에서 또 하나 호재가 있죠. 바로 현대기아자동차가 한전부지로 떠나죠. 예. 삼성동의 한전부지로 떠나게 되면은요, 거기에 또 R&D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R&D 센터의 메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혜 지역이고요. 특히 양재 이동 이 안에서는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의 IT 업계, 자, 개발 목적에 맞게 사옥을 짓게 되면은요, 30%의 용적률을 더 주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요즘 지가가요, 작년에 비해서 평당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3,500만 원 이하 땅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 지가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눈여겨보시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짚어주신 거죠? 네네. 네, 김연아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곳, 무료 세미나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는데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세대가 아니라 통건물이 나와 있어요. 네, 12세대요. 94평 위에 지어진 거거든요. 자, 94평 위에 지어졌는데 12세대인데요. 투룸 2세대 정도 되고요. 3룸이 10세대 지어졌는데요. 자, 남향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그냥 건물이 12세대인데 장점이 하나 있죠. 자, 다세대를 통으로 샀을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1.1%. 자, 3.3% 안 내셔도 돼요. 자, 1.1%로 취득세를 굉장히 크게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저렴하게 공동으로 다량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 건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38억 5천만 원이거든요. 땅 가격만 치면 94평 하니까요. 평당 한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건물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건물 가격은 처지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당 4천만 원에 그냥 건물까지 통 매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전에 들어간 전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29억 2천만 원 들어있고요. 월 60만 원이 있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대출이 5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끝까지 많이 받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억 3천만 원으로 12세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체크해 볼까요?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거를 하나씩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느냐. 근데 한꺼번에 팔게 되면은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을 좀 꼼꼼히. 사실 때는 한꺼번에 사셔도 되는데요. 팔 때 한꺼번에 파시면 안 돼요. 세금 많이 나와요. 아, 네. 네. 세금 절세의 방법도 또 함께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직접 듣고 또 1대1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김연아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서초구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부동산 가이드 일부를 가득 채워주신 ANC 자산관리 김연아 대표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돈 되는 부동산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92번 열어놓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나볼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포인트부터 짚겠습니다. 먼저 원동희 소장님. 네, 우선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상권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지가 상승까지도 가져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새롭게 젊음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급부상 중에 있는 6호선 상수역 역세권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젊음의 거리, 저희의 거리죠.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김철문 대표의 간략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또 아파트, 꼬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문 안에 고급 주거 단지에 실질적 인근에 1차적으로 임대 수요를 받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구 상업지역에 있는 항학동인데요. 여기에 있는 투룸, 소액 투자 가능한 아파트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용산 하면 다들 좋아하시죠? 용산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효창동에 임대가가 높고 이미 임대차가 완료된 실질적으로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 더불어서 여기에 상가를 준비해 봤습니다. 기대되는 정보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김철문 대표와 중구 황학동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의 신당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14층 건물 내에 8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중구 황학동으로 먼저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중구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서울시에서 상업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학동은 신당역이 있는데요. 자, 이 위치적으로 보면은 왕십리타운을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 바로 중간 정도에 거쳐서 바로 양쪽에 샌드위치 된 지역인데 동대문 시장과 항십리 뉴타운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항학동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이 중심부까지 이미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 유동인구라든지 향후의 가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거단지에 비해서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 크기로 확장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은 보시면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인데 바로 그 6차선 대로변과 30m의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로 앞쪽 도로가 10m이면서 뒷라인 도로가 6m에 접혀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하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역세권의 가치인데요. 자, 이 지역은 바로 주변 지역에 신당역이 있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도보로 5,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심적으로 우리 요즘 쾌적성 부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은 청계천 공원이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장점과 여기에 이마트라든지 극장 더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 주변 지역에서 공유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지가 바로 청계천 주변 라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부의 효과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왕십리 뉴타운이 실질적으로 5,000세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다 보니까 바로 이 지역과 마주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향후에 가치 창출의 단지가 바로 항학동, 이 슬럼화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효과라든지 또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동대문 상권, 24시간 변함이 없는 상권이죠. 여기에 남대문부터 명동 그리고 동대문 상권, 이 구상권과 신상권이 어우러지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연세 있는 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는 쇼핑 단지의 중심 핵심 라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상단 쪽으로 보시면 동묘암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도심 재생 사업에 그런 그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과 더불어서 건물 이런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주변에 지하철 역세권에 또 한승이 6호선까지 또 가능하다는 장점과 강남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약 15분 이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중구. 그 안에서도 황학동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변모될 모습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분들 특징적으로 볼 수 일단은 있을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개발의 중심이 사대문 그 안에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접근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1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지금 신당역 주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현재 서울역 주변에 보시면은 고가공원이 개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림동이라든지 서계동 주변 지역 또 해안동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 가치 창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시면은 바로 인근 지역의 세운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계별로 실제로 생태공원을 통해서 건물과 생태공원의 추구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만큼 가치 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대문 상권 하시면 면세점뿐만 아니라 여기에 24시간 밀레오라든지 투타라든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든지 이런 문화와 접목하는 상권의 접목 이런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만큼 미래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변의 그 항학동인데요. 이 전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중구나 동대문 쪽에 그 서울시에서 이 지역의 인센티브라든지 향후에 생활권 개발 계획이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한 10년간 또 계속적으로 그런 개발 호재를 미룰 수 있는 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미래의 비전이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가 그 높은 그런 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네.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꼼꼼히 봐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점이 공사 네.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되겠는데요. 보통 그 다세대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현장을 보시면은 앞면 도로가 현재 보시면은 10m에 접해 있고요. 자, 총 14층 건물 중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관리실이 있고요. 여기에 총 세대 수가 6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그 넉넉한 부분과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된다 하면은 모든 옵션 부조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스프링쿨러라든지 또한 층고가 그 로비가 2층 높이기 때문에 이런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방 2개 총 60세대 아파트 건물까지 저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자, 요즘 그 서울 중부 중심에 3억 미만의 그 신 아파트를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 6,500인데요. 인근의 지역에 비해서 약 1,000만 원 이상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4천대이기 때문에 2,500 정도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은 임대가가 형성된 지역으로서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를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아파트의 가치 매매 차이까지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소형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점은 없을까요? 자, 유의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가 그룹 도매상가다 보니 상당히 주변 지역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치 이런 부분을 미래에 꼼꼼히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유의점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의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철문 대표와 함께 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02-2077-6392번 지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원동희 소장의 정보인데요. 마포구 상수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6월 초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이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네, 마포 상수동으로 이번에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상권의 팽창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연남동과 상수동까지 계속적으로 상권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상암 DMC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마포구가 이제 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수동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인 공덕과 합정 그리고 홍대와 상암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만큼 지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변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교통 여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바로 옆쪽으로 합정역과 이제 홍대 입구역과도 바로 인접하면서 6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그리고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겠고 강변북로와 이제 뭐 내부순환로 그리고 양화대교와 서강대교와도 인접하면서 용산과 상암동은 물론이고 여의도 업무단지까지도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며 바로 이제 간선도로가 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 중심권이라든지 인근 수도권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로는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합정 메세나폴리스와 홍대와 같은 상권이 인접하면서 문화와 쇼핑을 한꺼번에 누리실 수가 있겠고 또 주거 환경 자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녹지 공간인데요. 그 본 매물지 바로 앞쪽 편으로는 한강 시민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우측편으로는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풍부한 녹지 공간 또한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수준 높은 뭐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연대와 이대, 뭐 홍대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군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포 4대의 성장 거점 바로 중심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젊은이들의 수요가 높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가 맞습니다. 되네요. 지금 뭐 젊은 층들이 지금 홍대 상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수동까지 내려오면서 상수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마포구를 좀 크게 살펴보시게 되면 마포구가 4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겠는데요. 홍대와 합정 같은 경우는 뭐 예술, 문화와 관광, 산업, 그리고 상암동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공덕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201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마포구가 1위를 차지하면서 각종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어서 많은 지가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상권이 상수동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상수동 지역 역시도 많은 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상수동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본 매물지 바로 도보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당인리 발전소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는 이제 뭐 발전소나 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혐오 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가 됐었던 지역인데요. 이 상수동은 이 당인리 발전소 때문에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018년도에 당인리 발전소가 완전히 지하화한다는 기대가치 때문인데요. 당인리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는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뭐 주거 지역으로서도 굉장한 호재거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권으로서도의 굉장한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뭐 공원화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한강 접근성을 보유하게 되며 뭐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문화시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 또한 많은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당연히 한강공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팔겠다는 지주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수요는 많은 지역인데 공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희소성 가치로 인해서 더 많은 지가 상승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홍대 상수동의 상권의 인기, 여기에다가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그런 곳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물 이번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공이 이제 코앞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뭐 준공이 오늘 5월 말일이 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지금은 뭐 내외부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준공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바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까지도 갖추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이 우선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건물로 보여지겠고 주변에 많은 구옥들 사이에 짓다 보니까 신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본 매물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전 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CCTV 또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풀옵션 그냥 들어가면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CCTV, 엘리베이터까지 이 건물의 구조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인데 어느 정도예요? 네, 우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직장인들 배후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되겠으며 주변에 10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대학생들 임대 수요까지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굉장히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정 가격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금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 다세대 투자하실 때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단독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그런 높은 집가 상승 여력을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꼭 방문하셔서 주변 지역 집가 상승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시죠. 벌써 마지막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2014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1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원이 예상되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용산, 그 안에서도 효창동인데요. 입지 분석부터 해볼게요. 일단 용산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효창동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효창동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가가 있는 지역이 효창공원역을 보시면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더블 역세권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있다는 장점이 되겠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효창 4구역 이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1년 후에는 주변 지역이 굉장히 환하게 변한다는 또 장점이 있겠고요. 바로 앞쪽 라인에 보시면은 한 6차선 대로변인데 여기에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공동역이 있고요. 여기 약간 이동하시면은 좌측으로 삼각지를 통해서 이태원 상권이라든지 우측에 홍대라든지 우리가 공덕 비즈니스벨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약간만 이동하시면 만리동을 건너서 서울역 이 주변 지역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기서 바로 한정거장 이동하시면은 용산역에 바로 다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경의중앙선이 지하하면서 이 녹지축이 용산역과 효창공원역을 통해서 바로 앞쪽 라인을 거쳐 홍대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녹지축과 더불어서 바로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도보 5분이 채 안 걸리는 효창도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쾌적성 부분도 상당히 주변 환경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안면 도로가 지금 8m에 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재는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커피숍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래비전도 높다. 그런 입지 역경,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알아봤습니다. 용산구는 사실 뭐 개발 호재를 비롯해서 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거든요. 예, 꼭 맞습니다. 살펴봐야 할 부분만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호재가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신분당선이라든지 GTX가 들어온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강남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승할 경우 40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이 10분 이내로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의 단계별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환원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캠프인 부지 개발을 통해서 63빌딩 건물이 거의 5개 정도가 이 지역의 삼각지 앞쪽에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시면 7성급 호텔이 이미 1,800실 정도가 오픈 단계에 또 이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많은 젊은 세대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여기에 구청이라든지 코리에서 집중적으로 그 개발을 계획 컨셉을 짜고 있는 것이 국제 업무 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이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말이 앞으로 연말 정도면은 그만큼 이 지역에 개발 계획도가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들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건물 보도록 할게요. 이미 준공은 완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사진 볼 수 예, 있을까요? 이미 준공도 됐고 네. 임대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 현장을 그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꼬마 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쪽에 주차가 기본으로 2대가 또 배정이 됩니다. 이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공부상 면적이 40제곱미터가 넘다 보니까 약 12평 정도인데요. 또 창고 쪽으로 20여 배 정도, 6평 정도 서비스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8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라인 도로가 개방이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또 교통이 이렇게 차가 양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도로 폭이 넓은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현재는 도의 공방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에 그 재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커피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의 사진까지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금으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그렇죠. 중요한데 이 부분 네. 꼼꼼하게 가장 짚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임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 현재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가 2년차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95만 원으로 고급 공예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부가세가 별도로 해서 104만 5천 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걸 제가 공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재 보시면 임대가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여기에 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상가는 주택은 60% 정도 보시지만 50% 정도 보신다면 1억 정도 대출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보증금 2천을 빼면은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대가 기본 지금 현재 수익률이 6.5% 선인데요. 그런 부분이 더 플러스 된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 계약이 완료돼 있다고요? 네, 임대차가 완료돼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가 현장을 보았는데 이런 볼펜 하나가 수공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갈 걸로 예상합니까? 볼펜 하나요? 네,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만들면 예. 3,000원? 예, 틀렸습니다. 18만 5천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바로 놓았습니다. 18만 5천 예, 원이요? 그렇습니다. 아, 한번 뭐 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만큼 그 고급스러운 인터넷 사업이라는 이 IT를 통해서 상품을 또 통해서 그 상품을 매매하다 보니까 매매라면 좀 그렇죠. 팔다 보니까 그런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공예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펜에 고급하네요. 네. 이미 임대차가 완료돼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짚어볼까요? 자, 유의사항으로 그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상가는 공실이 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변의 그 수요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가치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상가를 임대를 따복따복 받다가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3, 4년 후에 그만큼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지 주변 여건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임장활동 기본 필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꼼꼼하게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산구 효창동의 근린생활시설 살펴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알짜 정보 제공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에 강한 부동산 투자처 찾는 법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펠리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92번입니다. 원동희 소장의 1:1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문의 전화 02-2077-6393번입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